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투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10기로 활동을 했던 후기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짜잔! 10기 졸업을 축하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10기로서 전체적인 후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아니다 90점? 아니야 80점, 85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점수를 드린 객관적인 저만의, 이렇게 객관적인 건 아니구나, 주관적인 저만의 지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아마 5대1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5대1이면 사실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 아니었고, 또 원래는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점포형만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 때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을 때 운이 좋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사업은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창업사관 학교이니만큼 교육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느냐, 그에 따라서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 20주 정도 동안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약 20주를. 8월 달에 했던 것들은 뭐냐 CMTV 8월 달에 했던 건 뭐였냐면, 아직 점포를 배정받기 전이에요. 점포는 약 8월 달에 4주 동안 이론 교육 같은 거를 받은 다음에 점포를 배정을 받는 거였는데, 그때는 일단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4주 동안 했고, 거의 진짜 학교 다니듯이 대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더 힘들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 1시간 있고, 심지어 점심을 사실 이렇게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무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진행하기에도 되게 어려웠을 거고, 근데도 그 4주간의 조금 긴 교육기간을 끝나고 나면은 첫 번째로 PPT 발표를 한 번을 해요. 이 PPT 발표를 했던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되게 많아요. 서울 안에 예를 들면은 중랑점이 있고 충무로점이 있고 대학로점이 있고 명동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덕 드림스퀘어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는 거였다 보니까 공덕점 말고는 갈 수 있는 곳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소상공인을 꿈꾸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꽃집, 아니면은 카페, 아니면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권이 어떤 데에 지정이 되고 아니면 희망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중요한 PPT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PPT를 하고 나면은 본인이 희망사항을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적어요.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희망사항 적듯이. 저는 사실 공덕역밖에 안 적었고, 공덕역에 배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자기가 원했던 곳이든 원하지 않았던 곳이든 점포를 배정을 받게 돼요. 배정을 받으면은 그때부터가 사실 진짜 이 교육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지점을 딱 확정을 받고 나면은 자기 물품 같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놓잖아요. 그 가져다 놓는 기관들이랑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돼요. 왜냐면 점포를 배정을 받고 거기서 약간 사업을 진짜 체험해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뭔가 판매를 하고 매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 1주, 2주 내에 등록을 한 뒤에 진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지점에 배정을 받았든 이거는 다, 점포 자체는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사소하게 밥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휴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밥값이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은 사업하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처럼 비점포형인 사업하고 점포형인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비점포형에서 이렇게 개인 사무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점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비점포형인 저의 후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그 100만 원 지원금이 왔던 것도 공통 사항이었고, 매주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행일지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매니저님한테 매주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출장 증명서 같은 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 점포마다 사실 이렇게 비점포용에다가 개인 사무실이면은 누가 출장을 가든 안 가든 타 점포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점포형이면은 하나의 이런 매장 안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의 점포가 있어요. 근데 4개의 점포 중에서 2곳이 오늘 휴업을 한대. 그래서 안 나왔어. 그럼 거기는 불을 꺼두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덮개를 막 덮어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2개의 점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고객분들이 봤을 때 이게 연 건지 안 연 건지를 확인하기에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출근 시간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출근 시간이 10시부터 밤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출근을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영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점포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어기고도 어딘가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물건을 떼어야 한다든지 뭐 무슨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몇 시, 몇 분에, 며칠에 어느 곳에 갔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 라고 딱 증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결석, 지각 이런 처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런 사업들마다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이나 뭐 무슨 요일이 떼야 되는 날이고,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이고, 날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서로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점포당 최대로 빠질 수 있는 비율은 50%예요. 50% 이상이 빠지게 되면 안 되게 4명이라는, 만약에 4명이 한 점포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4명이서 월요일에는 나만 갈게, 화요일에는 너가 가,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점포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배정을 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멘토링 서비스도 이렇게 공단에서 매칭을 시켜줘서 전문가들과 멘토링 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런 비점포형 공덕점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M튜브! 그렇다면 공덕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기수예요. 이렇게 공덕점에 오픈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영상에서만 봐도 되게 깔끔해 보이실 거고,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전체적인 걸 다 보여드렸는데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기도 하고, 저희가 사무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점포 체험하는 곳 말고도 옆에 공단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지원금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문 열고 나가가지고 직원분한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러고 바로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인사분들께서 조금 자주 찾아오세요. 저번에는 장관님께서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기회, 그리고 공단 측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냥 출근을 했는데 시간이 맞아. 뭐 예를 들면 유튜버, 이런 영알남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전 사실 학생이기도 하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직장인이었다면 알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그냥 개념, 아니면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 아니면 정보를 얻는 이런 길 같은 것들이 조금 사실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저보다 다들 나이가 조금 있으셨고 또 다들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저한테 대해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항상 정보가 새로운 게 생기면 서로서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같은 팀이다 라는 그런 게 더 있어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더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각자 다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뭐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막혀, 유튜버에서도 못 찾겠어 이러면은 옆방 디자인 하는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이거 쉬운 건데 하고 바로 이렇게 도와주는 멘토가 바로 옆에 계신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사실 출근하신 분들끼리 다 같이 그냥 오늘 뭐 먹을까 하고서 진짜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밥 먹으러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원금에서 사용 못하는 것 중에 휴지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점포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휴지, 뭐 종이컵, 커피, 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공이 됐었고, 심지어 저희 청소 같은 것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 싹 다 청소를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매주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점포형에서는 주번 같은 역할을 맡아서 서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공덕점으로서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의 되게 큰 메리트는 야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형은 어느 집이 문을 닫고 뭐 안 닫고에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공덕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야근을 하든 누가 뭘 있든 내가 내 방문 잠그고 가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터치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10시부터 6시까지라는 그 의무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외에도 본인이 오늘은 좀 더 일을 해야 돼 하면은 야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사업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일이 많으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메리트라면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야근을 많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야근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런 CM튜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점포형이든 비점포형이든 각자의 이런 장단점들이 있었고, 이렇게 한 20주가 지나가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금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2천만 원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라는 말이 붙는 건 차등 지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려면 누구한테는 2천만 원, 누구한테는 1,000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할 거냐, 마지막으로 또 PPT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12월 둘째 주 정도에 마지막 PPT 발표를 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올 때 기준 같은 거는 저희가 점포 체험할 때 출석률, 아니면은 저희가 수행일지 내면 뭐 마케팅을 뭐 어떻게 했고 매출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점수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사업계획서랑 PPT 작업한 거, 발표 마지막 하는 거, 그걸 다 종합을 해서 2천만 원은 줄지, 뭐 1,500, 1,000만 원을 줄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 이제 얼마를 지원을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50%는 자기 부담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만약에 2천만 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있어야지 나라 돈 2천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2천만 원은 사실 부가세 제외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거의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야지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나면은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4개월 동안에 2천만 원 플러스 2,400만 원 해서 4,400만 원 정도죠. 4,400만 원 정도를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읽어보면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좀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해요. CM튜브 자, 이렇게 해서 신사업,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후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짧지만은 않은 거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되게 짧았네요. 짧게 지나간 사업이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았던 점은 저와 같이 시작하는 스타트업이신 이런 모든 팀들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이분들과의 이런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서 여기가 지원금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고마웠던 거는 이렇게 함께했던 대표님들, 지금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하셨을 거라 믿는 저희 대표님들과 함께 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신 분들께만 감사를 드릴 거예요. 여튼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해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